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전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뒤 전북 지역 분위기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전북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선고 시간에 지난 군청 송전탑 반대대책위 출범식에 함께 했었거든요. 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윤석열 파면됐다고 하니까 만세 삼창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면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다. 새로운 정부를 국민들이 만들어낸 만큼 환경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컸고요. 저녁에는 이제 객사에서 국민 승리를 기념하는 집회, 당초에는 1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뭐 탄핵에 대한 자기 소외라든지 기쁨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2시간 넘게 이어졌고요. 네. 뭐 웃다가 울다가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뭐 저도 노래와 춤으로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많이 나온 말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불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재가 헌법 위반임을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권한대행,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야 돈을 버는 달러 환투기를 하는 경제부총리,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즐기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제 내일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예. 6월 3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간 탄핵 정국에서 도민들은 탄핵 찬성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왔던 만큼 계기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또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겠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 야5당과 연대를 했고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탄핵 정국을 잘 이끌어갔고 또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일단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 대선이야말로 광장의 민주주의의 어떤 열기, 사회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강합니다. 내란 청산이 우선이지 현재 조기 대선에서 개헌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5당이 그 국회 3분의 2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만 되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혁 정책을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 우리 지역은 이제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뭐 이런 비판도 받아왔는데요. 지난 1월 KBS 여론조사, 전주 KBS 여론조사에도 보면 민주당의 독점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민주당 지지층도 5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개혁적인 과제들을 지역 혁신 현안과 잘 접목을 해서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에서 좀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좀 표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정부 동안 전북은 이제 현안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도 있을 텐데요.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전북 미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기 국민의힘 전북 자치도당이 파면 선고 후에 달랑 한 문장짜리 보도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 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사회 통합 메시지도 없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이 냈던 입장문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우리 전북에서 수구와 혁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가리는 것, 지역 혁신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만금 발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탄핵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민주당이나
우선 땅부터 넓혀보자고 하는, 그리고 일단 국비단에서 공사를 많이 벌려보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거점 공간으로 새만금의 새판을 좀 짜는 것들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기업 이전을 통해서 송전탑을 최소화하는 정책, 그리고 녹색 자산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이런 새롭고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정책 공약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민사회도 이런 제안을 내는데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힘껏 좀 밀어붙여 볼 생각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제 파면은 됐지만 앞으로 형사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이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위반한 반란이라고 판결한 만큼 어떤 일부 판사와 검찰이 합작으로 윤석열을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석방된 상태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부총리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내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내란 공범들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원 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만 좀 바꿔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란에 대한 완전 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개헌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그 개헌의 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 문제를 좀 개헌 이슈로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원내 일당인 민주당에 대한 의회 권력 분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우리 사회에 대한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에 담는 그런 전면적인 7공화국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지방선거에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으로 나가는 것, 그거에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스튜디오 나오셔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뿐 아니라 매주 광장을 채워온 시민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마음 편히 돌아가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